2021년 부동산 시장, 누군가는 폭락을 얘기하고 어떤 이는 폭등을 얘기하고, 폭락이냐 폭등이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이제 한 해가 이제 점점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예. 지금 벌써 이제 2020년에 거의 뭐 한 10분의 거의 9 정도가 갔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2021년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폭락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폭락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올해 시장과 별다름 없이 지금 이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폭락이냐 폭등이냐에 따라서 지금 향후에 내년에 대한 또 투자 전략을 또 다시 또 세우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예,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예,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는데요. 자, 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얘는 이제 지금 이제 그래프는요, 지난 동기 대비 이제 가격 상승률입니다. 지난 동기 대비. 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부터는 좀 가격 하락폭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을 치고 올라간 게 2014년도부터 좀 가격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게 2017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2018년도에. 그죠? 그동안 이제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을 보면 거의 5억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9억 5,300, 거의 2배 가까이 올라버렸네요. 그죠? 예. 지금 이제 2020년 자료는요, 지금 11월 초까지 통계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그래프가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상당히 지금 높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게 여기서도 가격대를 보면 가격별로 보면 여기 한 1억 가까이 올랐고요. 여기도 1억 3천 가까이 올랐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전년도 대비 매매가 상승률이니까 어차피 가격은 더 올라버린 거죠. 그렇죠? 가격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매매가 상승률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매매가가 아주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금 폭락장을 예상하는 이제 논거들이 어떤 거냐면 이 급등한 주택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수요자들은 적어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급등한 주택 가격에 대한 피로감, 예, 그리고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취득세라든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특히나 내년 6월 이후부터는 그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이제 더욱더 중과가 돼 버리잖아요. 예, 세금이 더 중과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시장에 좀 출하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왔죠. 예, 수십 번의 대책. 예, 23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게 앞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거를 항상 정부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예, 3년 내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21년 어느 정도 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전체적인 의견은 반대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논거를 하나하나 제가 데이터도 제가 제시를 하고요. 예, 그에 대한 논거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거든요. 공급.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잖아요. 자,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겠죠.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근데 공급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정책들을 보면, 최근에 지금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것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매매 거래를 유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취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강화라든가 아니면 대출 규제라든가 거래를 못하게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정책들 아닙니까? 그죠?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해서. 그죠? 근데 이것대로 됐으면 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작용을 했어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폭등을. 그죠? 예. 자, 지금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반기 같은 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이 작년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 위에 잠잠했다가 또 상반기에 가격이 올라섰죠. 예. 그러니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 근데 하반기에는 또 어떤 지역이 또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중저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까지 급등을 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규제를 하는 거죠. 예, 그 규제 지역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가축이 가열 지역 이거를 계속 확대를 시키니까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요.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니까요. 반발 매수세가 확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규제 지역을 수도권 거의 전역으로 지금 확대를 시켜버리니까 그래? 수도권까지 다 규제 지역이야? 이럴 바에 어디가? 에이, 서울로 가야지. 똑같은 조건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서울의 중저가 지역 아파트까지 다 올라버린 거죠. 아마 내 집 마련 하려고 지금 이제 이 좀 싼 지역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은 제 말씀 공감하실 거예요. 다 올랐습니다. 안 오르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뭐 있다고는 합니다. 예. 자, 청약 대기 수요. 청약 대기 수요인데 청약을 대기해서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 어때요? 청약 물건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어때요? 가점 커트라인이 올라가죠? 그럼 이분들 올라가는 가점 커트라인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할 거라 느끼는 거죠. 그만큼 공급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가점에 대한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가점에 대한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공급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많으면 가점 커트라인이 왜 올라갑니까? 그죠? 그럼 이분들이 얼려 들어와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대출은 규제를 하고, 자, 대출은 지금 LTV 40%로 묶어버렸고, 예, 거기에다가 아파트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자금 부담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로 이런 지역으로 지금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2021년이라고 해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있어야죠. 정부 정책 기조가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뭐 3기 신도시 얘기 나오죠? 3기 신도시 언제 공급됩니까? 예, 가미지구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10년도에 사전 청약해갖고 내년도에 공급되는 거 있어요. 2021년. 11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급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공급인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제가 이거는 신문에도 제가 좀 발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집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경기도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연도별 아파트 매입 건수입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쪽에 아파트 매입한 건수예요. 어때요? 지금 최대치예요. 최대치. 아직 2020년 다 안 지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추세만 보면 거의 4만 가구 가까이면은 다른 해에 거의 2배 가까이가 됩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를 선택을 하겠어요? 경기도가 좋아서? 김포가 좋아서? 대출 많이 나오니까 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가는 거죠. 아직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거래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가격도 뭐 한 달 사이에 1억씩 오르지 않습니까? 즉 2021년도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는 지속될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공급이 없다라는 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데이터 제가 보여드렸는데 2019년, 2020년도에 정점 찍었어요. 자, 내년도에 반토막 나버립니다. 내후년에 또 여기에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내년도에 여기에 한 50%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 이 양의 60% 정도. 그러면 2020년도와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많이 지금 빠지는 겁니까? 반토막 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런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물량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합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보상도 안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이 충분할 거다.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라든가 확신이 있으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급은 없는 거는 데이터만 놓고 봐도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공급이 없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공급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죠.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늘렸잖아요. 좀 달래주려고, 그죠? 근데 물량을 늘리면 뭐합니까? 나올 게 없는데. 자, 그리고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분량이 늘어나는 건 뭐예요? 40, 50대가 가져가요. 가점이 되는 40, 50대가 가져가 일반 분양 물량이 일로 들어온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 거 뺏은 거, 여기에서 일로 넣은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자, 공급이 없는 거죠. 자, 3기 신도시 물량. 입주는 과연 언제 하냐? 언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출하가 되냐? 지금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죠, 계속. 특히 재건축은 상당히 규제가 심하죠. 뭐 재초안, 이런 것들. 그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은 아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직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환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이익이 줄어드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사업성을 농하는 겁니다. 사업성. 지금 뭐냐면 조합원의 이익이 있으면 가요.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면 안 갑니다. 왜? 조합이라는 거는 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시행사나 똑같은 거예요. 시행사는 그러니까 사기업이라는 거죠. 사기업은 어떤 거를 이윤축으로 목표를 하는 거죠. 이윤축으로 목표를 하는데 이윤이 줄어드는데 왜 갑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규제가 되면 당연히 물량이 감소하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적인 물량 감소입니다.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간 거예요, 지금. 사업성이 좋은 데가.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 5층 아파트가 다 가버린 거 아닙니까? 강남 쪽에 5층짜리 아파트. 지금 개포주공, 가락시형, 구반포, 그 다음에 뭐 고덕주공, 5층짜리 재건축이 사업성이 더 좋으니까 먼저 간 거잖아요. 남아있는 것들 뭡니까, 이제? 음마, 잠들주공 5단지, 이런 데들 다 중층이잖아요. 그죠? 즉, 5층 재건축이 끝나고 지금 중층 재건축을 앞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분양을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연적으로 물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얘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재개발도 예전에는 대규모 개발을 했다 그러면 지금 왜 가로대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개발 방식을 합니까?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데는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매매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 지금의 현재 이 전세가는 뭐예요? 현재 사용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사용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전세가가 상승이 또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당연히 올라가요. 전세가와 매매가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가 지금 왜 올라가냐?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주요건 강화를 시키니까 실거주요건 2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년부터는 뭐 80% 1세대 1주택자가 80% 받으려면 10년 거주해야 되고, 거주요건 강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사면 대출 받는 순간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미리 집을 사놓고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놓고 전세 주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세금을 압박을 하니까, 자,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지금 투기 세력으로 지금 오인이 되는, 뭐, 그 와중에는 또 투기 세력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또 순기능을 하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민간 임대주택을.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압박을 하면 내가 어떤 집을 사서 뭐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민간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어때요? 공공섹터에서 그만큼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섹터가 그만큼의 공급을 해줄 능력이 캐파가 되냐는 거죠. 캐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자연적으로 자, 민간 공급이 축소가 되면 전세가 올라가겠죠. 임대가, 전세, 월세 다 올라가죠. 이런 거를 지금 관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말 많았던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가 별로 안 돼 있으니까 시장에 반영되면 언젠간 좀 있으면 안정기가 올 것이다. 언제 옵니까? 그놈의 안정기는? 즉,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 지금 전세가까지 지금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아마 이맘때도 그랬고요. 작년 이맘때 제가 올해 시장을 어떻게 제가 했었냐면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매가도 뛸 거라고 했고요. 예. 근데 내년 시장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더 전세 시장은 더 그러니까 임대 시장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규제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위에가 지금 전세 수급 지수고요. 아래가 전세 거래 지수거든요. 전세 거래량은 그냥 스테이블해요. 스테이블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하향 안정세죠. 왜 그렇습니까? 전세 시장에 물건이 있어야 전세 공급이 되죠. 시장에 물건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전세 수급 지수가 어떤 거냐면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을 경우에 전세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거의 지금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20년 올 초에 150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0까지 지금 거의 다다랐습니다. 거래한 물건은 없고 가격은 오르고 참 희한한 시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장은 가격이 오르려면은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참 희한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여러분 콩닥장 없습니다. 가격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집값 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시장에 참여 못하셨던 분들. 예, 그런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큰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안 해서 가격이 안 오른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해서 가격이 오른 겁니까?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지금 3년간의 시간 동안 사실은 지금 정책 기조가 약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 시장은 거래를 막는다고. 거래를 막아서 가격이 내리려면 그 사이드에 충분한 공급량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거래는 규제를 계속하고 공급은 안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을 보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급하게 2018년 9.13 대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차라리 애초부터 우리 처음부터 상기 신도시 물량 엄청나게 공급해줄게. 이랬으면 시장이 이렇게는 안 됐겠죠. 그렇죠? 자, 거래 규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잘못했으면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죠. 시장에 니드가 있는, 시장의 니드에 맞는 정책을 펴야죠. 자, 공급 없습니다. 공급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절실한 거예요. 뭔가를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라도 완화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상급지 물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상급지 물건이요. 물건이 계속 잠겨 있을 겁니다. 안 나와요, 물건.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격이 떨어지려면 위에서부터 가격이 떨어져서 순차적으로 도미노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아래에 받쳐져 있는 이 지역들, 하급지가 먼저 가격이 좀 떨어지든가 이러면서 떨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든 아래에서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상급지 물건 절대 시장에 많이 안 나옵니다. 왜? 상급지에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팔아버리면 만약에 내가 대출을 끼고 있어요. 이 집을 팔아버리면 다른 지역 갈 때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급지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급지 물건 팔겠습니까? 똘똘한 채 가져가지? 그죠? 더 오를 만한 지역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초양극화 시장을 초래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상급지 물건은 절대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하급지에서라도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저가 아파트 지속적으로 수요가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하급지도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가격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냉철하게 그 판단을 갖고 행동에 옮기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약간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좀 전망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남은 또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좀 더 시간이 남았잖아요. 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도 제가 강의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요즘 그 감기 걸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대접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